등산 친구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홋카이도의 다이세츠 산을 혹한기에 단독으로 오르던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상당히 날씨가 좋아 등산에는 딱 맞는 날씨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겨울산의 날씨입니다. 순식간에 구름의 상태가 이상해지더니 결국에는 엄청난 눈보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내려가기에는 너무 깊은 곳까지 와 있어 오히려 더 위험하죠. 대피소까지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이 화이트하우스 상태는 자신의 위치조차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비박인가? 비박이란 긴급 야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그것도 각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에 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남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추울 때는 비박은 힘들겠다. 천천히 생각하는 동안 날씨가 살짝은 회복되었습니다. 주위의 전망도 점점 트이고 나머지는 목표물이 보이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습니다. 희미하게 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의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잡고 나서 좋아, 갈 수 있어. 대피소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림잡아 2시간. 회복됐던 날씨도 한순간에 다시 원래의 사나운 눈보라가 되어 눈 속에 파묻힌 대피소를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머리를 스칩니다. 그러나 그런 불안을 무시하듯 의외로 간단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먼저 온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입구 부분에 눈이 치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는 깊이 안도하고 대피소 안으로 들어갔더니 먼저 온 사람들은 2인조인 것 같아 안쪽에서 일찌감치 침낭에 들어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조심해가며 조용히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도 자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아니면 몇 분?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아까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 같았죠. 귀를 기울여 봤더니 남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혹한기에 여자는 드물 텐데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여정, 다음날의 날씨를 이야기하는 듯 가끔 눌러죽인 웃음소리도 들려와 왠지 즐거워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라도 걸어보자. 목적지가 같으면 동행해도 좋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잠이 깼습니다. 10명 정도의 남자들이 대피소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던 거죠. 그가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니 그 자리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당신 살아있는 사람인가?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 멍하니 앉아 있었더니 저쪽 2사람. 그중 한 명이 전날 먼저 왔던 사람들 쪽을 턱으로 가리키더니 조난자야. 즉 조난당해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었죠. 일의 전말을 들어보니 구조 요청이 이 2사람에게서 무선으로 들어온 게 3일 전. 때마침 불어닥친 기상 악화로 인해 헬기도 띄우지 못하고 겨우 육로를 이용해 그 장소에 도착했으나 이틀 전 무선으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 것도 헛되이 발견했을 당시에는 이미 동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체를 수습해 하산하려고 했지만 날씨가 급변해 이중 조난을 우려 잠시 대피소에 사체를 안치하고 구조된 해산. 오늘 다시 와서 수습하여 하산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어제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들려왔던 편안하게 자는 듯한 숨소리는, 전날에 즐거운 듯한 대화 소리는, 혹한기에는
환각이나 환청도 드물지 않긴 하죠. 역시나 그거였을까요? 그러나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조난자들은 남녀 커플이었나요? 구조대 중 한 명은 아무 말 없이 크게 끄덕이더니 신혼여행 중이었다네. 침울한 표정으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구조대 중에서 그를 알고 있던 사람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알피니스트였거든요. 당신이라면 별 걱정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날이 안 좋으니까 서둘러 하산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는 조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는 예정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무사히 하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때는 역시 섬뜩했는데 말이야. 그래서 하산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들렸던 대화 나누던 소리가 너무 행복하게 들렸던 거야. 그래서 산은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 그도 몇 년 전 알프스에 안겨 사라졌죠. 아마 그도 영원히 산은 좋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네요. 삿포로에서 엄마가 여동생을 출산하기 위해 당시 7살이었던 나는 홋카이도에 있는 외가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외가는 낙농업을 하고 있고 일하는 짬짬이 아이를 돌본다는 게 힘에 붙였는지 거기서 등장한 사람이 아버지의 누나 쪽, 저에게 있어서 고모부와 고모가 되는데요. 이 고모부가 그냥 그림책에서 나왔다 할 정도의 산사나이로 직업도 정말로 사냥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겉모습이 정말 산에 버려지겠구나 각오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외가에서 나와 고모한테 갔지만 여기가 또한 도호쿠 지방 산속의 작은 마을로 집들도 30채나 있을까 말까한 동떨어진 마을이었죠. 그 당시에는 말이죠. 마침 겨울이 된 데다 처음으로 밖에서 놀지도 못한 채 지루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고모부는 겉모습과는 달리 상상도 못할 정도로 수다쟁이라 사냥에서 돌아오면 산에서 쐈던 동물들 이야기 등을 들려줬습니다. 토끼는 여우가 우는 신용을 하면 바로 귀를 쫑긋 세우고 머리를 내밀어 바보야 라든가요. 꽃사슴은 엄청 커서 대가리 높이가 덤프트럭 운전석만 해 라든가. 그 중에서도 제일 머리에 남았던 게 불곰 이야기였어요. 어미 불곰은 한 발에 죽이지 못하면 안 돼. 새끼 불곰은 사람을 보면 겁을 먹어서 한 발에 죽어. 근데 어미 불곰은 이쪽으로 뛰어오지. 한 발에 못 끝내면 이쪽이 당하는 거야. 만일에 말야 어미곰이 놀라서 도망쳤다고 해도 안심해선 안 돼. 그놈들은 집념이 강해서 냄새로 쫓아오지. 그래서 당한 사냥꾼들도 있어 라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고 아침부터 눈보라가 치던 어느 날 오후, 고모부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곰이 나왔어! 달려온 고모와 현관 흙마루에서 뭐라고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설이라 못 나오니까 눈보라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동료들한테는 벌써 말해뒀으니까 눈이 그치면 시작이야. 어린 나이라도 곰은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걸 알아서 거실에서 얼굴만 빼꼼 내밀고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한 고모는 웃으면서 괜찮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능청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고 눈이 그쳐서 고모부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모는 익숙한 일인 듯 바로 누워서 자버리고
저는 불곰이 근처 어디에 있는 걸까 하는 망상으로 잠도 들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며 누워 있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그건 왜 찾아오는 걸까요? 오줌이 말이 온 겁니다. 한동안은 불곰에 대한 공포로 이불 속에서 참고 있었지만 어떻게도 할 수 없게 되어 이불에 지도를 그릴까봐 화장실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캄캄한 침실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이어지는 짧은 복도벽을 손으로 더듬어 나아갑니다. 화장실은 조그만 전등이 줄에 매달려 있는 곳으로 캄캄한 화장실에 들어간 뒤가 아니면 불이 켜지지 않죠. 저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거의 바깥 추위와 다름없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내린 눈의 빛이 희미하게 화장실로 스며드는 걸 의지해 줄을 잡아당겨 불을 켰죠. 살짝 밝게 빛이 나는 그곳은 물론 벽이나 바닥이 모두 판자로 되어 있는 푸세식 변소. 창문은 밖에서 비닐로 막아놔 어느 정도는 추위를 누그러뜨릴 수 있게 해놨지만 아무래도 북녘의 겨울이라 두려움과 추위로 쪼그라든 고추는 더 작아져서 오줌을 누려고 해도 좀처럼 나오질 않습니다. 쪼르르르르. 오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벽과 창문이 크게 덜컹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놀란 저의 오줌줄기는 비껴나가 한 대다 갈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잘 조준해 소변을 다 마쳤을 때는 불곰보다도 엉뚱한 곳에 흘려버린 것으로 혼날까봐 그쪽으로 모든 생각이 집중되었습니다. 흘린 오줌을 닦는데 열심이었죠. 대충 끝내고 화장실을 나온 저는 완전히 불곰에 대한 것도 잊어버리고 비워진 방광의 안정감 때문인지 금방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 이야기의 전말은 다음날 고모부에게 들었던 이야기. 눈보라가 그치고 산으로 간 고모부와 동료 사냥꾼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불곰을 찾아다녔는데 발견하지 못한 채 자정이 지나기 전에 일단 산을 내려가기로 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고모부가 집까지 50m 정도를 남겼을 때 눈밭 속에서 검은 덩어리가 집 뒷곁으로 향해 가는 걸 봤다는 것. 그때 집 한 구석에서 불이 반짝 켜지고 검은 덩어리가 비쳤는데 틀림없는 불곰이었던 겁니다. 그 불곰은 불빛을 들여다보려고 일어나 벽에다 몸을 기대고 창문을 향해 얼굴을 뻗었다고 합니다. 고모부가 자기 쪽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 곰은 뭔가에 놀랐는지 갑자기 집 뒤에 눈이 많은 강 쪽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후 고모부는 다시 동료들을 모아 불곰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1.5m짜리의 엄청난 불곰이 동해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얼마 전 그 고모부가 노안으로 돌아가셔 그 사건이 생각나 이야기해봅니다.